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세 번째 시간, 2025년 6월 5일 목요일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앞에 돈의 철학과 제3의 침팬지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좀 새로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했던 시간이긴 한데 중론 필사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제 10장 관 연가연품을 하고 있는데 요번에 관 작작 작품부터 필사를 했어요. 그런데 제 7품이 관 3상품이에요. 35개 긴장입니다. 삼상에 대한 관찰이라는 장인데 이거는 이제 지난번 요번 말고 이번 타임 말고 지난 타임의 마지막 장이었죠. 품이었죠. 그런데 워낙 중요한 품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7장 제7 관 3상품 35개 여기서부터 제가 낭송을 좀 해드리고 주로 낭송을 하겠습니다. 뭐 설명하기 힘든 부분은 넘어가고 낭송만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7 관 3상품 35개. 네. 삼상 석삼자의 모양상자입니다. 삼상에 대한 관찰 유의의 검토라는 이름의 제7장 34개. 유의는 있을유와 위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묻는다 이런 뜻입니다. 경전에서는 유의법이 생주멸의 삼상을 갖는다고 설한다. 만물은 생법으로 생하고 주법으로 주하며 멸법으로 멸한다. 그래서 모든 사물 제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저기에 주가 있습니다. 이 주는 읽어드려야 될 거는 골라서 읽겠습니다. 여기서 유의법 이렇게 나왔는데 유의는 산스크리트 원어 삼스크르타로 함께를 의미하는 쌈과 짓다 만들다를 의미하는 뜻이 결합된 단어다. 따라서 유일한 조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 유일한 조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유의, 무의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 즉 연기한 모든 것, 인연으로 말미암아 조작되는 거의 모든 현상들이 유의법이다. 이와 상반된 무의법에 속하는 것으로 허공이나 열반을 들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 허공도 무의법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여기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일한 조건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을 의미한다. 즉 연기한 모든 것, 인연으로 말미암아 조작되는 거의 모든 현상들이 유의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또 있는데요. 삼상. 삼상은 무엇인가? 모든 유의법은 생주멸한다 라는 아비달마 교학의 명제는 모든 행들은 무상하다.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라는 초기불전의 가르침의 변형된 표현이다. 여기서는 유의법의 특징으로 삼상을 말하나 아비달마 논서나 구사론에서는 이를 추가하여 생주 이멸의 사상을 말한다. 월칭은 용수의 삼상 비판이 정량부의 학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생주 이멸, 생겨나고 머물고 변하고 소멸한다. 생주 이멸. 그걸 이제 여기서 간단하게 생주멸 해가지고 삼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답.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삼상이 확고한 실체, 가로 열고 자성,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삼상이라는 것이 유의법이면서 능히 유의의 상을 짓게 된다거나 무의법이면서 능히 유의의 상을 짓게 된다는 것이나 두 가지 경우 모두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개성입니다. 자, 약생시 유의, 즉응유 삼상, 약생시 무의, 하명 유의상. 자, 만일 생이 유의라면 응당 삼상을 가지리라. 만일 생이 무의라면 어떻게 유의의 상이라고 부르겠는가? 자, 여기에도 만일 생이 유의라면 응당 삼상을 가지리라의 주 표시가 있습니다. 모든 유의법은 삼상을 갖는 것이고 삼상이라는 메타 언어도 유의법에 포함된다면 삼상 역시 삼상을 갖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말, 자가당착에 빠진다는 거죠. 예. 서양의 분석 철학에서와 달리 용수는 대상 언어와 메타 언어의 구분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칭 긍정 명제나 전칭 부정 명제의 자가당착성을 지적한다. 예. 자가당착에 빠지는 거죠. 만일 생이 유의라면 응당 삼상을 가지라. 유의법은 모두 삼상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생도 유의법이라면 그 생 자체에도 삼상이 있다는 거겠죠. 생주멸. 만일 무의법이라면, 근데 만일 생이 무의법이면 어떻게 유의의 상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게 이 한문이 구마라집 스님의 번역본이고요. 이 산스크리트 원본의 내용이 같이 있습니다. 자, 산스크리트어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또 거의 비슷해요. 근데 자, 만일 생이 유의라면 거기에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 만일 생이 무의라면 어떻게 유의의 특징이겠는가? 자, 아시겠죠? 똑같은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만일 생이 유의라면 응당 생주멸의 삼상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서로 위배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생하는 모습, 가로 열고 생상은 응당 생하는 법에 있어야 하고, 머무는 모습, 가로 열고 주상은 응당 머무는 법에 있어야 하며, 멸하는 모습, 가로 열고 멸상, 가로 닫고는 응당 멸하는 법에 있어야 한다. 만일 어떤 존재가 생하고 있는 중이라면 응당 이에 위배되는 머물거나 멸하는 상황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머물거나 멸하는 상황이 동시에 있을 수 없죠. 네. 이는 마치 밝음과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예, 밝음과 어둠 함께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유의법의 3상 중 하나인 생이란 것은 다시 생주멸을 상으로 갖는 유의법이 될 수는 없다. 그렇죠. 머물거나 멸하는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다. 4번 주가 어딨나? 무의. 무의는 조작되지 않는 존재라고 되어 있는데 구사론에서는 무의법의 종류로 허공무의,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세 가지가 있다고 기술한다. 이것도 설명을 하자면 좀 길어요. 긴데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게 세 가지도 다 나중에 틀렸다고 깝니다. 여기에서 이 중론에서 이 세 가지도 무의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 묻는다. 만일 생이 유의가 아니라면 이를 무의라고 보면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답. 만일 생이 무의라면 어떻게 능히 유의법을 위하여 상을 짓겠는가? 왜 이런 반문을 하는가 하면 무의법은 그 실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유의가 멸함으로 인해 무의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그러니 불생불멸을 무의의 상이라고 부른다. 그 무의가 다시 자기 스스로의 상을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의법이란 아예 법조차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존재법을 위해 상을 짓지 못한다. 마치 존재하지도 않는 거북이 털과 토끼뿔이 어떤 존재 니콜법을 위해 상을 짓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생은 무의가 아니다. 머무름이나 멸도 역시 마찬가지다. 다시 설명해보자. 여기에서 약간 그 택멸무의, 비택멸무의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허공무의 얘기했죠. 허공은 무의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이것도 다 부정된다 했어요. 택멸무의라는 거는 있지 않은 데서 생긴 무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북이털과 토끼뿔 이런 건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라는 거고, 비택멸무의는 그 택하지 않은 데서 생기는 무의라는 거예요. 비택하지 않은 데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내가 만약에 숫자를 1에서 10까지 5가지만 생각한다 하면 나머지 5가지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내 머릿속에서. 그런 것을 비택멸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잠깐만, 이 불교사전이 있는데 오랜만에 한번 펴보겠습니다. 택멸무의, 비택멸무의. 자, 보겠습니다. 택멸무의 나오네요. 삼무의의 1 하나, 삼무의 중에 하나. 지혜의 간택을 하고 판정을 하는 힘으로 얻은 변화를 끊어서 없앤 진리를 말한다. 구사종에서는 삼무의의 하나, 유식종에서는 육무의의 하나. 이게 택멸무의예요. 택멸이라는 건
열반의 다른 이름. 열반은 지혜의 간택으로 하고 판정하는 심으로 번뇌를 끄는 자리에 나타나는 것으로 이므로 택멸. 제가 설명을 아까 좀 잘못했나요? 그러면 비택멸무의가 비택멸무의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예, 어렵다는 거 인정하고 저도 틀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택멸무의 나오네요. 비택멸무의 삼무의의 하나, 지혜의 간택, 판정력에 의하지 않고 다만 유의법이 스스로 다 없어지는 곳에 나타나는 무의라는 뜻. 법이 일어나면 인연이 없어져 다시 일어날 수 없는데 이런 것. 예를 들면 깨달은 이는 최초의 번뇌가 일어나던 인연을 끊었으므로 번뇌에 대하여 일종의 무의를 얻는 것 같이 저절로 기회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변화하지 않는 법을 비택멸무의라 한다. 2. 육무의의 하나. 진여는 본래 청정하고 변화가 없는 것이며 지혜의 간택하고 판정하는 힘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비택멸무의라 하며, 또 진여는 유의법의 연이 없는 곳에 나타나는 것이므로 비택멸무의라 한다. 네, 어려우시겠지만 이거를 택멸무의와 비택멸무의의 설명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교사전에서 운허용어 스님의 불교사전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발췌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땀나네요. 어렵고 틀리면 창피하고 그래요. 이 두 번째 개송이네요. 이 삼상약취구 불능유소상 운하어일처 일시유삼상. 생주멸의 삼상이 모여 있건 흩어져 있건 상을 가질 수 없다. 어떻게 일처일시에 삼상이 있겠는가? 그렇죠. 어떻게 일처일시에 생주멸이 함께 있을 수 있냐, 이 뜻이죠. 자, 산스크리트 본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 등, 그러니까 생주멸의 세 가지 각각의 것들이라고 하면 유의상의 작용으로는 적합치 않다. 이와 반대로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일처일시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거는 좀 설명을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생주멸의 상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유의법에 대해 상을 짓거나 아니면 화합하여 유의법에 대해 상을 짓거나 양자 모두 옳지 못하다. 상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유의법에 대해 상을 짓거나 아니면 화합하여. 왜 그런가? 만일 하나하나가 독립적으로 상을 짓는다면 한 곳에 유의 상이 있기도 하고 무의 상이 있기도 하여 삼상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 옳지 못하다. 즉 생할 때는 주나 멸이 없고 주할 때는 생과 멸이 없으며 멸할 때는 생과 주가 없다. 반대로 생주멸이 화합하는 것이라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그 성격상 서로 위배되는 법이 어떻게 함께 일시에 함께 하겠는가? 그렇죠. 이 내용만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자, 삼상이 다시 삼상을 갖는다는 것도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자, 개송입니다. 약위 생주멸 갱유유위상
시즉 유익, 시즉 유무궁, 부즉 비유위. 만일 생주멸에 다시 유의의 상이 있다면, 생주멸에 다시 유의의 상이 있다면 그것은 무궁하게 계속되고, 없다면 생주멸은 유의법이 아니다. 어렵죠? 볼까요? 이것도 근데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산스크리트어 본 생주멸에 있어서 또 다른 유의법의 상이 있다면 그야말로 무한하게 된다. 반대로 없다면 그것들 생주멸은 유의의 것이 아니다. 그렇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에 생주멸에 있어서 유의법이 또 있으면 생 속에 생주멸이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 생주멸 속에 또 생주멸에 각각에 또 생주멸이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계속 그렇게 무궁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맞지 않죠? 그런데 반대로 없으면 그거는 이제 없다고 하는 자체가 유의법이 될 수 없는 거지요. 네. 근데 삼상은 유의법인데 유의법이 될 수 없는 거죠. 유의법이. 그렇죠? 자, 여기 설명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생주멸에 다시 유의의 상이 있다면 생에는 다시 생이 있고 주가 있고 멸이 있게 된다. 생뿐만 아니고 주에도 생이 있고 주가 있고 멸이 있게 되고 멸에도 생이 있고 주가 있고 멸이 있게 되고 또 각각의 생주멸에도 또 계속되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와 같이 생의 삼상은 다시 삼상을 갖게 되리니 결국 그렇게 되면 삼상을 갖는 것이 끝이 없게 된다. 이건 오류죠. 삼상을 갖는 게 끝이 없게 돼.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진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무한소급의 오류.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만일 생주멸에 다시 유의의 상이 없다면 이 삼상법은 유의법이라고 부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의법에 대한 상을 짓지도 못한다. 그러니 이 역시 불합리하다. 이건 설명드렸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5쪽 묻는다. 그대는 삼상이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진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생주멸은 비록 유의법이기는 하지만 무한소급의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거는 그러니까 논적 상대편이 반격해서 묻는 말입니다. 자, 생생지 소생, 생업피 본생, 본생지 소생, 환생어생생. 생생의 생한 바는 저 본생을 생하고 본생의 생한 바는 다시 생생을 생한다. 여기 주, 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를 읽어보면 닭이 달걀을 낳고 달걀에서 닭이 생긴다는 말과 같은 논리로 이하 8개까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는 식의 논란이 계속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산스크리트어 본 보겠습니다. 생생은 오직 근본적인 생일 뿐이며 근본적인 생이 다시 생생을 생한다. 생생은 오직 근본적인 생의 생일 뿐이며 근본적인 생이 다시 생생을 생한다. 어렵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설명이 있습니다. 어떤 법이 생할 때 그 자체까지 통틀어 7가지 법이 함께 생한다.
첫째는 그 법, 둘째는 생, 셋째는 주, 넷째는 멸, 다섯째는 생생, 여섯째는 주주, 일곱째는 멸멸이다. 이 일곱 가지 법 중에서 본생은 그 자체를 제외하고 능히 나머지 여섯 가지 법을 생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생생이 능히 본생을 생하고 본생은 능히 생생을 생한다. 그러므로 생주멸의 삼상 비록 유의법이긴 하지만 무한소급에 빠지지 않는다. 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답. 약위시 생생 능생어 본생 생생종 본생 하능생 본생. 만일 이 생생이 능히 본생을 생한다면 생생은 본생에서 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능히 본생을 생하겠는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 뜻이죠. 만일 생생이 본생을 생한다면 생생은 본생에서 생하는 건데 어떻게 또 그것이 능히 또 본생을 생하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그대에게 있어서 만일 생생이 본생을 생한다면 그대의 견해대로 본생에 의해 발생하지 않는 그것 생생이 그것 본생을 어떻게 생하겠는가? 자, 만일 이 생생이 능히 본생을 생한다면 이런 생생은 본생으로부터 생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런 생생은 본생에서 생한 것인데 어떻게 능히 본생을 생하겠는가? 다시 설명해 보자. 약위시 본생 능생 어생생 본생종 피생 하능 생생생. 만일 이 본생이 능히 생생을 생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본생은 그것 생생에서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생생을 생하겠는가? 비슷한 얘기예요. 그대의 산스크리트어 본 그대의 의견대로 만일 본생에 의해 생한 것 그것 생생이 본생을 생하게 한다면 그것 생생에 의해 생하지 않는 그 본이 그 생이 어떻게 그것 생생을 생하게 할 것인가? 자, 설명이 있습니다. 만일 본생이 능히 생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이런 본생은 생생에서 생한다고 말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이런 본생은 생생에서 생하는 것인데 어떻게 능히 생생을 생하겠는가? 또 생생이라는 법은 응당 본생을 생해야 하는데 지금의 생생은 본생을 생할 수 없다. 생생이 스스로의 실체가 없는데 어떻게 본생을 생하겠는가? 그러므로 본생은 생생을 생할 수가 없다. 이 개념은 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쉽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오류에 빠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읽으면서 좀 더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한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본생을 생한대. 생생이 생하는 바는 저 본생, 그러니까 어떤 본생이라는 것이 있어서 본생을 생한 바는 다시 또 생생을 또 생한다는 거예요. 어떤 아까 전에 생주멸에서 생에서 생생이 생기고 또 주에서 생에서 또 생주멸이 생기고 주에서 또 생주멸이 생기고 법에서 또 생주멸이 생기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본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생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설명하기에는 그런 본생이 만약에 있다면 그 생생이 또 다시 본생을 생하게 한다면 그 생생에 의해서 생하지 않은 그 본생이 어떻게 그것을 또다시 생생을 생하게 하겠냐. 그러니까
닭이 알을 낳았는데 알이 또 닭을 낳고 닭이 또 알을 낳고 알이 또 닭을 낳고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게 말이 되냐 이런 뜻이에요. 자, 아니, 생각보다는 간단한 문제인데 이게 조금 어려운 한문 관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 계속 이어집니다. 묻는다. 문. 이 생생이 생하는 순간, 생시 생하는 순간에는 본생보다 먼저도 아니고 나중도 아닌 상태에서 능히 본생을 생한다.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즉 오직 생생이 생하는 그 순간에 능히 본생을 생하는 것이다. 이 생생이 생하는 순간에는 본생보다 먼저도 아니고 나중도 아닌 뭐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능히 본생이 생한대요. 나중도 아닌 상태에서 생생도 그 순간에 생긴다는 거예요. 좀 약간 억지 같죠? 답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약 생생생시 능 생어 본생 생생 향미유 하능 생본생. 만일 생생이 생할 때 본생이 능히 본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생생이 오히려 없는데 어떻게 본생을 생하겠는가? 산스크리트 본 보겠습니다. 만일 생생의 이런 비생이 그것을 본생을 생하게 할 수 있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이 생생의 생시가 이것 본생을 발생하게 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한 소급에 오류에 빠지는 거죠. 그 순간에 다 발생하는 거라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 본생이니 뭐니 하는 것도 다 그 순간에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오류에 빠지는 거죠. 설명 보겠습니다. 만일 생생이 생할 때 능히 본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가히 그러하겠지만 실제 그때는 생생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이니 그렇죠. 생생이 생할 때 본생은 생할 수 없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데 어떻게 존재를 생하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하게 할 수 있겠어요. 생생이.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본생 생시 능생 어생생 본생 상미우 하능 생생생. 만일 본생이 생할 때 능히 생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본생이 생할 때 능히 생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 본생이 없는데 어떻게 생생을 생하겠는가? 간단합니다. 본생이 생할 때 능히 생생을 생한다면 본생이 없는데 어떻게 생생을 생하겠어요? 생할 때니까 생하기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잖아요.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만일 본생의 비생, 생하지 않는 것이 그것 생생을 생하게 할 수 있다면 본생이 없는 것이 생생을 생하게 할 수 있다면 그대의 의견대로 이 본생의 생시가 이것 생생을 발생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거랑 만일 본생이 생할 때 자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본생이 생할 때 능히 생생을 생하는 것이라면 가히 그러하겠지만 실제 그때는 본생이 아직 존재하지 않은 상태이니 본생이 생할 때 생생을 생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충 어떻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읽으면서는 저는 이해가 좀 갔어요. 이해가 가는데 뭐 괜찮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할 수도 있겠네요. 중론이라는 게 이런 거였어? 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좀 읽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필사도 읽기 시작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서, 첫 6품, 1에서 6품까지는 읽지 못했어요. 그런데, 7에서부터 읽더라도 나중에 이렇게 쭉 가면, 앞에 6품까지 다 맥락이 이어지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필사를 하고 있을 때 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서 읽는 거하고는 정말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필사는 그냥 거의 뭐 이런 사고 없이 그냥 베껴 쓰는 건데, 그때하고는 또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물론 베껴 쓰면서도 좀 내용을 이해하거나 생각해 보긴 하는데 그거랑은 또 다릅니다. 예. 예.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시 15분인데요. 조금만 더 하고 저는 정견이 산책 좀 시키고 와서 또 저녁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문, 여등 능자조, 영능 조어피, 생법 영여시, 자생 역생피. 마치 등불이 능히 자신도 비추고 또 다른 것도 비추는 것처럼 생법도 역시 이와 같아서 스스로도 생하고 또 다른 것도 생하게 한다. 그럴듯하죠. 자, 산스크리트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이 자와 타, 양자를 함께 비추는 것처럼 그것처럼 생은 자와 타, 양자를 생하는 것이리라. 자, 설명 보겠습니다. 마치 등불을 어두운 방에 넣으면 방 안의 온갖 사물을 남김없이 비추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비추듯이 생함도 이와 같아서 능히 다른 것도 생하게 하면서 스스로도 생하는 것이다. 이게 지금 이 개송 말고 주석이 있지 않습니까? 책을 구성하신 분 같은데 개송은 용수 스님이 지으셨고요. 이 주석은 청목 스님이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석 청목 스님의 주석이 대단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 그러나 답 그렇지 않다. 왜 그런가? 등중 자무함, 주처 영무함, 파함 급 명조, 무함 즉 무조. 등불 그 자체에는 어둠이 없다. 등불이 머무는 곳에도 역시 어둠은 없다. 어둠을 파괴하기에 등불이라 이름하는데 등불이란 것이 없다면 비추는 일도 없다. 이해하기 힘든가요? 좀 산스크리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등불 그 자체에는 어둠이 없다. 또 그것이 머무르고 있는 장소에도 어둠은 없다. 그렇게 어둠이 없는데 등불이 무엇을 비출 것인가? 왜냐하면 비춤은 어둠의 파괴자이기 때문이다. 등불 그 자체에 어둠이 없는데 비칠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김성철 교수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빛의 속도를 물리학의 빛의 속도, 절대 속도를 말씀하시면서 설명하기도 하셨는데 절묘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빛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갑자기 빛이 촥 터져가지고 이렇게 어둠을 깨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왜냐하면 빛보다 빠른 건 없기 때문에 그 자체라는 거예요. 자, 설명 주석 읽어보겠습니다. 등불 그 자체에는 어둠이 없다. 밝음이 미치는 장소에도 역시 어둠은 없다. 왜냐하면 밝음과 어둠은 서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어둠을 물리치기에 비춘다고 이름 붙였는데 어둠이 없다면 비춤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등불이 능히 자기 스스로도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제가 설명한 게 좀 이해가 가시나요?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이란 것은 생하지 않은 상태, 미생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또 생하고 나서 생이
나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출 수 있는 것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2 광거래품 제2개 참조하라 그랬는데 광거래품 제2 보겠습니다. 자, 이 동처 즉 유거 비중 유 것이 비 거 미거 시고 거시거 움직임이 있는 곳에 가는 것이 있다. 또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는 그 가운데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있다. 그러므로 가는 중인 것은 간다. 이렇게 묻습니다. 논지역의 말입니다. 움직임이 있는 곳, 그곳에 가는 것이 있고 또 그 움직임은 가는 중인 것이기 때문에 간 것도 아니고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는 중인 것에 있는 움직임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있는데 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어떻게 지금 가고 있는 자 운하 거시 이당 유 거법 양리 거법 것이 불가득 어떻게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겠는가? 가는 작용을 떠난다면 지금 가는 중인 것을 얻을 수 없다. 산스크리트 본에는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하겠는가? 왜냐하면 가는 작용이 없는 지금 가는 중인 것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그 주석에는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는 말은 옳지 않다. 왜 그런가? 가는 작용을 떠나서는 지금 가는 중인 것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만일 가는 작용과 별도로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응당 지금 가는 것인 중에 지금 가는 중인 것 속에 가는 것이 있어야 하리라. 마치 그릇 속에 과일이 들어있는 것처럼. 다시 설명해보자. 야건 거시거 시인 즉 유답 이거 유것이 것이 독거고 지금 가는 중인 것이 간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허물이 있다. 가는 것이 없는 지금 가는 것인 중인 가는 것 없이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있어서 가는 중인 것이 홀로 가기 때문이다. 헷갈리죠? 자, 그러면서 산스크리트 본에는 가는 중인 것이 가는 작용이라고 하는 자, 그 자에게는 과실이 있다. 왜냐하면 가는 것 없이 가는 중인 것이 있어서 그런 가는 중인 것이 가는 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석, 만일 이미 가버린 것이나 아직 가지 않은 것에는 가는 작용이 없지만 지금 가는 중인 것에 실제로 가는 작용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런 사람은 허물이 있다. 만일 가는 작용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있다고 하면 가는 작용과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서로 의존하고 있지 않은 꼴이 된다. 왜 그런가? 만일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두 개의 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다. 그러므로 가는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중인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두 개로 나눠지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설명해보자. 약것이 유거 즉 유이종거 일위위 것이 이위거 시거 만일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것이 있다고 하면
두 종류의 가는 것이 있게 된다. 첫째는 지금 가는 중인 것이고, 둘째는 그 지금 가는 중인 것에서의 가는 것이다. 말장난 같죠? 자, 산스크리트어 보겠습니다.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고 하면 가는 작용이 둘로 되는 오류에 빠진다. 그렇게 가는 중인 것을 있게 하는 것과 다시 거기 그러니까 가는 중인 것에 있는 가는 작용의 두 가지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지금 가는 중인 것에 가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면 오류에 빠진다. 두 개의 가는 작용이 있기 때문인데 그 두 개 중에서 첫째는 가는 것으로 인해 있게 된 지금 가는 중인 것이고, 둘째는 지금 가는 중인 것 가운데 있는 가는 것이다. 네. 자,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여기 관거래품 1개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관계료품 2개를 참조하라고 했는데 다시 그렇다면 이 등이란 것은 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비추는 것도 아니고 또 생하고 나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스스로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출 수 있는 것이리라 라고 물었던 맥락이 비슷하죠. 자, 답 보겠습니다. 운하 등생시 이능 파암 비등 초생시 불능 급어암 어떻게 등불이 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능히 어둠을 쫓을 수 있겠는가? 이 등불이 처음 켜져 생하는 그 순간에는 어둠에 도달하지 못하는데, 이거는 뭐 약간 좀 산스크리트어를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스크리트어는 어떻게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등불에 의해 어둠이 타파될까? 지금 생하고 있는 중인 등불이 어둠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주석까지 읽어봐야겠네요. 등불이 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이미 생하고 반은 아직 생하지 않은 상태를 이름하는 것이다. 등불이 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반은 이미 생하고 반은 아직 생하지 않은 상태. 말이 안 되죠. 관거래품 1개 장행을 보라고 했는데 볼까요? 1개 장행. 자, 일단 관거래품 묻는다. 세간에서는 과거, 미래, 현재의 삼시에 작용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 즉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는 것과 지금 가고 있는 것이다. 이거, 미거, 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용이 있기 때문에 모든 존재가 있음을 한다. 답입니다. 이거, 무유거, 미거, 영무거, 리, 거미거, 것이 영무거. 자, 봅시다. 이미 가버린 것에는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역시 가는 것은 없다. 가는 것이 없다.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는 것을 떠나서 지금 가는 것인 중인 것에도 가는 것은 없다. 산스크리트어 본문 보겠습니다. 간 것은 가지 않는다. 가지 않는 것도 역시 가지 않는다. 간 것과 가지 않는 것을 여윈 가는 중인 것은 가지 않는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이미 가버린 것에는 이미 가버렸기 때문에 가는 것이 없다. 만일 가는 것이 배제되어도 가는 작용은 있다고 하면 옳지 않다. 아직 가지 않은 것에도 가는 것이 없다. 아직 간다는 사실이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지금 가는 중인 것은 반은 이미 가버리고 반은 아직 가지 않는 것을 일컫는다. 왜냐하면 이미 가버린 것과 아직 가지 않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제 보면 철학자 제논의 역설 뭐 이런 것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논의 역설이라는 게 이제 늑괴 출발한 토끼가 거북이를 거북이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한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역설이잖아요. 그러면서 김성철 교수님은 요게 미분적분 설명도 하면서 재미있게 설명해 주셨었는데요. 저는 뭐 그 정도 수준은 안 됩니다. 예. 여기 21개. 자, 등불이 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이미 반은 순간은 다시 그러니까 여기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등불이 생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은 반은 이미 생하고 반은 아직 생하지 않은 상태를 이름하는 것이다.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제2품 강거래품에서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죠. 그러나 이 순간에는 등불의 실체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어둠을 쫓겠는가. 또 등불은 어둠에 다다르지도 못한다. 사람이 도대체 적을 만나야 비로소 무찌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데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만일 등불이 비록 어둠에 도달하지는 않지만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면 이 역시 옳지 못하다. 왜 그런가? 등약 미급암 이능 파암자 등재 어비간 즉파일체암. 만일 등불이 어둠에 미치지 않고서도 능히 어둠을 탈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속에 있는 등불이 곧 일체의 어둠을 타파하리라. 그렇죠.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혹은 만일 불빛이 도달하지 않아도 등불에 의해 어둠이 타파된다면 여기에 존재하는 그것 등불이 모든 장소에 존재하는 어둠을 타파하리라. 그렇죠. 지금 이 형광등도 마찬가지죠. 이 빛이 다른 어떤 곳에 도달하지 않아도 어둠이 타파된다면 이 형광등 빛이 모든 것에 존재해서 어둠이 타파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옳지 못하다 이런 뜻이죠. 만일 등불이 어떤 힘을 갖고 주석입니다. 만일 등불이 어떤 힘을 갖고 있어서 어둠에 도달하지 아니하고도 능히 어둠을 타파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곳에서 타오르고 있는 등불이 응당 모든 곳에 깔려있는 어둠을 타파해야 하리라. 그 모든 곳도 등불이 미치지 않는 곳이니까. 또 등불은 응당 자기 스스로도 비추지 못하고 다른 것도 비추지 못한다. 왜 그럴까? 그러면서 약등 능자조 영능 조업피 압력 응자암 영능 암업피. 만일 등불이 능히 스스로도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추는 것이라면 어둠도 역시 자기 스스로를 어둡게 하고 또 능히 다른 것도 어둡게 할 수 있으리라. 자, 산스크리트 보겠습니다. 만일 등불이 자와 타 양자를 비춰서 드러내는 것이라면 어둠도 역시 의심의 여지 없이 자와 타 양자를 덮으리라. 자, 주석 보겠습니다. 만일 등불이 어둠과 상반되므로 능히 자기 스스로도 비추고 다른 것도 비출 수 있다면
어둠도 등불과 상반되므로 역시 스스로도 덮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덮어야 하리라. 만일 어둠이 등불과 상반되는데도 자기 스스로를 덮고 또 다른 것도 덮지 못한다면 거꾸로 어둠과 상반되는 등불도 자기 스스로를 비추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비추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등불의 비유는 틀렸다. 삼상 중에서 생암을 파하는 까닭이 아직 충분하지 못하므로 지금 다시 설명하겠다. 이는 좀 길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랬기 때문에 조금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죠? 이상한 말을 좀 하는 것 같죠?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중론 낭송을 좀 해봤는데요. 좀 약간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쭉 따라오신 분이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저만 뭐 좋은 건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좀 어려우니까 힘들긴 해요. 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저는 산책하러 갔다가 다음 시간에 또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